안녕하세요. 권남훈 민세진의 경제 이야기 시간입니다. 네. 예, 새해가 이제 들었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가 이제 뉴스를 할 시간입니다. 네. 그래서 뭐 새해도 늘 똑같다고 하니까 좀 그런데 중요한 뉴스들이 이제 계속해서 그 시간을 가면서 이제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뭐 뭔가 코멘트를 할 만한 뉴스를 이왕이면 전해드린다. 코멘트가 뭐 전혀 할 게 없고 뭐 이자율 높고 뭐 물가 뭐 많이 하고 뭐 어떻게 답이 안 나오는 그런 거. 뭐 부동산 가격이 그냥 뭐 지금 하락 추세고 뭐 규제가 완화되는데 얼마나 뭐 될까 뭐 저희도 사실 잘 모르겠거든요. 그쵸? 그런 거는. 네. 예, 그래서 그런 뉴스보다는 조금 소소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약간 이제 좀 중요한 뭔가 코멘트가 가능한 그런 뉴스 위주로 소개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뉴스는 네, 전력 소비 증가세 꺾은 요금 인상, 작년 11월 소비량 전년비 0.8% 감소라는 타이틀의 뉴스가 나왔습니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작년 후반부에 특히 중심적으로 해가지고 세 차례에 걸쳐서 전기요금 인상이 됐었는데 네네. 11월에 가서야 소비량이 전년 대비해서 0.8% 감소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11월 전까지는 전기요금이 그렇게 올랐는데도 그렇죠. 전년 대비해서 예. 전기 소비가 늘었었다라는 네네네.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 어떻게 해석하는 게 좋을지가 조금 애매한 네네네. 부분이 있기는 했었습니다. 일단 팩트를 조금 요약을 드리면 2002년 10월까지 전년 대비 증가세를 이어가다가 11월에 처음 감소했다는 얘기고요. 4월, 7월, 10월에 인상이 됐었습니다. 사실 이게 제가 이제 기사에 났었던 얘기들을 그대로 가져와서 뭐 킬로와트 아워당 6.9원, 5원, 7.4원 올랐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전기요금을 들여다보면 사용량 구간에 따라서도 사실 요금이 다르고 있죠. 또 기본요금이라는 부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몇 원 올랐다라고 얘기하기가 사실 굉장히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한전에서 내서 언론들에서 보도한 내용이 이제 요런 금액입니다. 근데 이제 전력 소비 증가가 전년 대비해서 어떻게 됐느냐를 좀 이렇게 좀 쪼개가지고 보게 되면 상반기 6월까지 보게 되면 무려 6.4% 증가까지 찍은 적이 있었어요. 2.2%에서 4.6% 각 월로 보면. 그다음에 7월도 여름이었고 뭐 더웠고 하여튼 그래서 5.6%였는데요. 근데 뭐 전년 대비니까 그 날씨와 상관없이 그래도 사실 꽤 그렇습니다. 올라간 근데 거죠? 이제 또 날씨라는 것도 뭐 얼마나 덥냐 덜 맞습니다. 덥냐라고 하는 게 조금 올해가 차이가 좀 더 있기는 더웠나요, 하죠. 작년보다? 네네. 뭐 올해가 아니고 이미 작년이군요.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근데 사실 잊어버려가지고 그랬나? 뭐 약간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쨌든 4월, 7월에 인상이 된 것까지도 별로 영향이 없어 보였다가 8월, 9월, 10월에는 사실 그 전월들에 비하면 확연히 줄어드는 추세가 발견이 되긴 했어요. 지금의 이제 이 상황에 약간 전조가 보였군요. 예, 그때쯤에. 그러니까 이제 4월 달에 많이 올렸고 7월에도 올렸는데 전기요금이 이게 많이 나오는 건가 하다가 8월에쯤 고지서를 받아보고서 많이 올랐네 이랬던 건가 아닌가. 저도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요. 사실 그래서 8월, 9월, 10월에 보면은 1.1% 정도 증가면 사실 이게 전기 소비라고 전력 소비라고 하는 게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서 또 자연스럽게 증가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국가적으로 하게 되는 전력 수급 기본 계획에서도 전력 소비 추계를 하는 거 보면 사실 우리 생각에는 저렇게 해갖고 추계가 되나 싶을 수도 있는데 GDP 증가율, 그러니까 경제 성장률이 굉장히 중요한 변수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냥 어느 정도 증가하는 건 자연스러울 수 있는데 추세로 보면 어쨌든 전기요금이 그렇게 오르고 나서 8, 9, 10월에 증가세가 확연히 둔화되기는 했다. 그 다음에 11월에는 드디어 마이너스가 나왔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올해 1분기에는 작년 말에 발표됐다시피 킬로와트 아워당 13.1원이 인상되는 걸로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당연히 한전의 적자를 해결하기엔 충분하지 않다라는 비판이 있긴 하지만 보시게 되면은 13.1원이면은 상당히 인상률 자체는 높은 금액이기는 하죠. 추세로 봐서는 뭐 전력 소비가 꽤 줄어들 걸로 예상이 되네요. 예, 그런데 이제 보시게 되면 사실 작년도 인상분이 뭐 상당히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제 물론 어디를 기준점으로 잡느냐라고 볼 수 있지만 몇 퍼센트 오른 건 분명하거든요. 근데 0.8% 정도 감소면 이게 과연
반응을 해준 거냐, 충분히 반응을 해준 거냐. 근데 말씀하셨지만 뭐 전력 소비를 결정짓는 요인은 굉장히 다양하니까요. 맞습니다. 이게 예. 사실 이제 뭐 가격이 올라가면은 사용량이 줄어드는 게 뭐 너무 당연하지만 경제학적으로 봤을 때 그렇지만 아마도 이제 제가 생각하기로는 우리 경제가 그래도 코로나 터널을 빠져나와서 성장하는 과정에서 다시 이제 회복하는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전력 소비가 조금 가격이 올라가도 꾸준히 증가를 했는데 쉽게 또 감소할 수 없는. 예. 근데 이제 그 추세가 드디어 이제 꺾어져서 이게 그 뭐 좋은 사인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약간 네. 우리 그 유가 내려가면 한숨 돌리는 것 같다가도 그게 좋은 신호가 아니라는 또 불안감이 드는 거랑 비슷하게 네네. 전기 경기 소비가 침체의 그렇죠. 좀 신호탄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는 좀 그런 부분이 면도 있기는 하죠.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 이제 요 기사와 함께 그 후반부에서 비중 있게 다뤄졌던 내용이 뭐냐면 산업용 전기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우리가 전력 소비가 많고 에너지 소비가 많은 것의 상당 부분이 산업 쪽에서 쓰는 부분이 많아서인데 학계에서 에너지 학계에서 추산한 바에 따르면 산업용 전기 요금이 10% 상승하면 산업 부문에서 쓰는 전기 소비량이 18.5% 감소할 것이라고 추정한 결과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이거는 상당히 의미 있는 이런 어떤 민감도에 있어서 의미 있는 수치이고, 그렇게 해서 만약에 18.5%가 감소한다고 치면 그러면은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이 4.3%나 감소하는 거여서 지금 이렇게 우리가 또 목표치가 있잖아요. 2030 또 2050까지 탄소를 얼마나 줄여야 된다라는 목표치가 있기 때문에 산업용 전기가 이 정도 민감하게 소비가 그러니까 그 이용이 줄어든다라고 하면 사실 이 부분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관련 데이터를 제가 본 적이 없어서 그런데 생각보다 굉장히 민감한데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은, 그래서 사실 뭐 저도 뭐 로 데이터를 본 게 아니니까 생 데이터를 본 거는 아니어가지고 뭐 판단하기는 좀 조심스럽기는 합니다만 에너지 학계에서 충분히 신중하게 추산을 했을 거다라고 믿고서는 보게 되면 아무래도 가정용 소비보다는 산업용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전기요금이 오를 때 중요한 건 뭐냐면 그냥 단순히 있는 기술에서 사용을 줄이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 사용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추가적인 노력이 들어갈 거다라고 하는 게 추가가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렇지 않고서는 사실 이 자체는 엄청 충격이죠. 그렇게 되면은 분명히 생산이 위축되고 할 테니까. 아니 전기 소비량이 18.5%라는 건 정말 어마어마한 건데요. 이게 그러니까 또 보통 기간을 또 어떻게 잡았을지도. 또 보통 저희가 그 경제학에서 이제 탄력성이라는 지표를 맞습니다. 잘 쓰는데 그게 단위와 상관없이 비교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쓰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되면은 탄력성이 이제 2에 가깝다는 건데, 그러니까 1%당 2% 정도 맞습니다. 하는 거니까요. 그러면은 굉장히 탄력적인 거거든요. 이 정도 된다는 거는 어찌 보면은, 그러니까 정말 그러니까 아주 필수적인 제어하면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현재 전기를 상당히 낭비하고 있다라는 어떻게 보면은 전제가 깔려 있었지 않았나. 그런 상황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는 조심스럽지만 그래서 이거는 조금 더 앞으로 그 팔로우를 하면서 좀 더 들여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다 있는데 긍정적으로는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이 상당히 줄어들 것 같다지만 또 그것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전력 소비가 증가하게 되면은 그에 맞춰서 설비들을 증가시켜줘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전력 소비가 줄어들게 되면 당연히 발전, 송전, 배전 관련된 설비 구축의 필요성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도 전반적으로 국가 전반적으로 비용이 줄어든다라고 하는 부분도 강조가 돼 있긴 합니다. 어쨌든 올 한 해 특히 상반기에는 이 전기요금 관련된 부분이 계속 이슈가 될 것 같고요. 저희도 뭐 사실 올해 주목할 만한 이슈에서 짚어드렸습니다만 이 부분 계속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 정말 사실 전기요금 한 10% 상승시켜야 될 수도 있는데 근데 사실 전기 소비량이 거의 20% 가까이 줄어들면 정말 산업에 엄청난 타격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좋다고 얘기할 것만 아니라 그건 그래요. 이게 정말 그게 어떤 걸 의미하는 건지를 좀 다시 좀 잘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그 두 번째 그 뉴스는 유턴 기업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매일경제 어떤 뉴스가 나왔냐면 미국, 일본이 뭐 7,000개씩 각각 7,000개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합쳐서 한 7,000개 돌아왔는데 잘 봐야 돼요. 네네. 한국은 유턴 기업의 요건부터 너무 깐깐하다. 이게 글자가 너무 많아서 죄송합니다만 그 내용을 조금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리쇼어링이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이제 그 해외로 나갔던 기업들을 우리로 다시 돌려보자. 그렇게 네. 함으로써 투자도 늘리고 국내 투자를 늘리는 게 해외 투자도 물론 중요하지만 국내 투자를 늘려서 일자리 증가. 예, 국내 그죠? 일자리를 증가시키고 어떤 산업의 활력을 돌리다 이런 게 세계 각국의 움직임이 다 있었고요. 특히 미국이 아주 활발하게 그런 정책을 취했는데 미국은 그런 정책이 나름 상당히 성공을 거두고 있다. 그래서 2014년에는 한 300여 개 정도 돌아왔다고 하면 2021년에는 1844개가 돌아왔다니까 이게 상당히 늘어난 거죠. 아니 근데 뭐 사실 유턴뿐만 아니라 네네. 외국 기업인데 그렇죠. 네네. 뭐 미국에서 사실 상관 안 생산해라. 하는 거죠. 그냥 뭐 네. 자국 기업이 돌아오면 더욱더 좋겠지만 뭐 해외 기업이 뭐 유치가 돼도 여기서 좋다. 생산해라. 거의 그렇죠. 뭐 예. 예. 그리고 일본도 연간 6, 700개씩 돌아오고 있다고 합니다. 뭐 어떻게 해서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대만은 뭐 상대적으로 경제 규모가 작지만 작으니까요. 한 70여 개 돌아오고 있다고 하는데 근데 우리나라는 2014년부터 지금까지 다 합쳐서 126개. 그러니까 연간 그 평균으로 하면은 뭐 15개에서 20개 정도 돌아온다. 진짜 적네요. 예, 예. 근데 그동안 해외 신설한 법인을 다 세보면은 27,336개다. 이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우리도 그 유턴 기업을 유치한다는 그런 정책을 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과가 너무 형편없다. 이제 이런 이제 얘기가 이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절대적으로 보면은 분명히 나라에서는 인센티브를 준다고 줄 텐데 그렇죠. 기업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거 받고 돌아가느니 네네네. 약간 이걸 그러니까 것 이 같은데요. 자체로 인센티브가 별로 안 된다는 얘기인데요. 이게 그 지원액도 낮은 편이지만 요건이 굉장히 까다롭다. 그래서 그래 요건을 지적해놨네요. 제가 네네네. 여러 나라의 이제 얘기들이 이제 쭉 있는데 이게 뭐 얼마나 센 그 지원인지 모르겠지만 뭐 미국은 반도체 보조금이 뭐 520달러고 520억 달러고 첨단 산업에는 25 내지 35% 세액 공제도 세액 이제 공제. 주고 있고 일본도 법인세 인하하고 공장 이전하게 되면 그 뭐 반에서 3분의 2까지 지원하고 있다. 그러니까 대만은 법인세를 8%포인트 인하를 하고 이게 상당히 그 대만 우리도 그렇지만 영향을 많이 미칠 것 같은데요. 상속 증여세를 5분의 1로 축소. 예, 예. 5분의 1을 축소하는 게 아니라 5분의 1로 축소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5분의 4를 그렇죠. 예, 깎아준다는 얘기니까 이 자식들 생각하면은 이게 중소기업 같은 경우 특히나 이게 뭐 요즘 그런 가업 상속 그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이제 그런 인센티브가 좀 꽤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한국의 경우는 어떤 요건이 있느냐면 일단 유턴이라는 게 사실 저희가 그렇게 결국 목적은 한국의 국내 투자를 늘리고 고용을 증진시키는 건데 그렇죠. 유턴이란 말에 굉장히 집착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해외 사업장을 일단 축소를 시키거나 문을 닫아야 돼요. 진심으로 돌아와야 되네요. 네네. 그러니까 최소 25% 이상 축소를 하고 그 다음에 국내로 돌아와야 이제 유턴 기업으로 인정을 해주고요. 그런데 사업이 성장하면서 뭐 거기는 거기대로 돌아가고 그 대신에 이제 이번에 그렇게 돌아오라고 하니 국내에서도 하고 이런 개념도 허용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유턴이란 말에 너무 집착을 한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 유턴도 아니고 그냥 투자를 증가시키는 거는 그거는 형평성에 어긋나다. 왜냐하면 그냥 투자하는 기업하고 유턴 기업하고는 다른 거 아니냐. 아마 이런 생각에서 출발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따지는 면이 있는 거죠. 그러고서 이제 300억 원 한도의 보조금 그 경우에 한해서 그러니까 그 300억 원 한도의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돌아오는 기업 그게 굉장히 큰 요건이 되려면 그거보다 훨씬 이 해외에 나가 있을 때 베네핏이 그만큼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해외에 나갈 때는 나름 굉장히 중요한 이유를 가지고 나갔을 텐데 과연 이 정도 보조금을 받고 돌아오는 기업이 얼마나 되느냐. 이게 솔깃하냐. 그죠? 네네. 그 최근에 그래도 약간 숫자가 늘어났는데요. 왜 그러냐면 중국에서 주로 돌아온다고 합니다. 중국 상황이 원체 안 좋아서. 여건이 워낙 안 좋아서 철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유턴 기업 인센티브가 있어서 돌아왔다기보다는 어차피 거기서 중국에서 더 이상 접고 돌아온 거죠. 하기 어려워서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분명히 제도가 있긴 하지만 정말로 우리가 유턴 내지는 리쇼어링을 촉구를 한다면 그러면은 좀 더 제도를 좀 적극적으로 현실화를 시키는 게 정말 중요한 건 국내 투자 유치와 고용 증진이니까 맞습니다. 그 방향으로 제도가 잘 개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두 가지 뉴스 소개해 드렸습니다. 예, 다음 주에도 또 흥미로운 뉴스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이제 잘 맞으시는데요. 연습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